실물 경기 변동 논자의 경기 변동 이론,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전 계열이죠. 1. 흉작이나 획기적 발명품의 개발은 영구적 기술 충격이다. 획기적 발명품의 경우는 계속 적용하면 되니까 영구적인 게 맞습니다만, 흉작은 일시적이라고 봐야죠. 다음 연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술 충격이 일시적일 때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효과는 더 크다. 자,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효과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의 임금과 미래의 임금, 현재의 이자율.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임금이 오르면 현재 노동을 많이 할 거고요. 미래의 임금이 떨어져도 현재 노동을 많이 할 것이고, 지금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금 일에서 은행에 넣어두면 더 큰 돈이 되니까 현재가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간간 대체 효과라고 부르는데, 기술 충격이 일시적인 경우는 W1이 오르고 W2는 불변이다. 일시적일 땐 그렇지만 지속적일 때는 지금뿐만 아니고 다음번에도 오른다고요. 이 경우는 이제 기간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안 나타나요. 따라서 일시적일 때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귿 기술 충격이 일시적일 때 실질 이자율은 경기 순행적이다. 자, 실질 이자율은 MPK를 말합니다. 실질 이자율은 MPK를 말하는데요. 기술 충격이 긍정적으로 발생한다면 Z가 증가할 때 여기서 보자고요. K, R 이게 바로 MPK가 될 수 있는 평면에서도 한계 생산성은 체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함수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이 생산 함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투입량이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그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예상컨대 적어도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된다라는 게 이제 RBC 이론에서 이제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따라서 기술 충격이 긍정적으로 발생할 때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므로 경기 순행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변수는 경기 순행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을 실질 임금은 경기 역행적이다라고 합니다. 실질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임금도 MPL이란 말이죠. MPL. 따라서 제가 다시 그리진 않을 것인데 LY 평면으로 따져도 접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경기 순행적이 됩니다. 이게 RBC 이론의 특징이에요. RBC 이론은 여기 MPK와 MPL 앞에 있는 Z 덕분에 경기가 살아날 때 경기 변동의 원인이 공급 충격이다, 생산성 충격이다라고 말하다 보니 실질 임금과 실질 이자율은 경기 순행적이다라고 머릿속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음 노동 생산성 경기와 무관한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하게 밀접하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물적 경기 변동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 진보와 같은 실물적 충격에 의해 야기된 실업과 같은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RBC 이론가들은요. 어떤 경제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새로운 균형이에요. 새롭게 시장에 의해서 달성된 주어진 바뀐 조건 하에서 달성된 완벽한 균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먼저 보자면 경기의 동태성은 거시경제 일반 균형의 변동 현상, 그 일반 균형이 바뀐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경기의 변동을 불균형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경기의 변화를 불균형으로 바라보는 건 세케인즈 학파예요. 그래서 새 고전 학파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걸 이상적인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죠. 2번 그래서 정부의 경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도 방금 보신 거고요. 4번 경기 변동은 실질 변수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변동은 그 생산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 Y가 RAS, RAD 동태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입니다. 5번 예상된 화폐 공급량 변화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므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이 가정하는 건 고전학파들의 화폐의 중립성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 합리적 기대까지 전제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상된 정책은 일시적으로도 실물 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정책이라도 이제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